팩트체크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오늘은 팩트체크 주제에 대해서 모든 언론사의 팩트체크 판정 결과는 늘 같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뭐 팩트체크 기사를 좀 챙겨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같은 주제로 여러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게 엇갈리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건 뭐 각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그렇게 한 것이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엇갈리는 결과 역시도 아마 보시는 독자들에게는 좀 더 폭넓은 정보값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차 검증 과정이라고 부를 텐데, 그런 민간 팩트체크 센터인 이 서울대 SNU 팩트체크 센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주제에 대한 교차 검증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협업이라기보다는 같은 주제를 한 언론사만 결론을 냈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팩트체크도 마찬가지듯이 그렇게 같은 주자더라도 여러 언론사가 검증을 했을 때 여러 언론사가 같은 결과에 도달했다면 그건 참인 명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여러 언론사가 엇갈린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건 어느 정도 그레이한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건 그 결과를 통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더 명쾌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부분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구나라는 판단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논쟁적인 요소이구나. 팩트체크도 엇갈린 만큼. 뭐 이런 식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교차 검증의 결과물인 거죠. 팩트체크 과정에서 거짓과 진실이 공존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진술이 있어서 그 진술을 따지는데 세부적인 팩트들은 틀렸지만 진술 자체는 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세부적인 팩트들은 맞았지만 진술 자체가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쓰려다가 결국에 뭐 킬이 돼서 방송은 나가지 못했지만 난민 관련한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난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자가 급증을 했고 난민 천국이 됐다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팩트체크를 했는데 세부적인 팩트들은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만든 거 맞고 난민법을 만든 이후에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난민 천국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28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7만 명 넘는 난민 신청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1,000명이 조금 넘거든요. 굉장히 바늘구멍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난민 중에 0.00002% 정도입니다. 그 정도 숫자 가지고 난민 천국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거죠. 다만 그 주장을 하신 분은 중간에 얘기했던 세밀한 팩트들은 맞아요. 그런데 주장 전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특정한 주장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이 있지만 전체 취지가 맞는지 아닌지를 엄밀하게 따지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는 주장들도 저희가 좀 엄밀하게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기타 질문인데요. 팩트체크 주장은 다양한 근거와 전문가들의 합의로 지지받을 수 있다. 그렇죠. 뭐 이것도 오를 들을 텐데 사실 이건 뭐 저희 이제 업무적 프로세스의 문제이긴 하지만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오늘은 뭘 할지를 찾아보다가 어떤 것들을 이제 살펴보다 보면 저희가 갑자기 맞닥뜨린 이슈라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연구를 했거나 많은 주장들이 오갔거나 논쟁이 벌어진 이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래서 아까 논문 얘기도 했었지만 논문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툴인 거죠. 그동안 이루어졌던 그런 논쟁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뭐 그런 것처럼 특정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합의된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계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학문적 논쟁이
정리된 영역과 아닌 영역이 나뉘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취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일반 분들 그런 이 진행된 논쟁을 따라가지 못하시고 이제 기사로만 단편적으로 접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좀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뭐 질문에 맞는 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당신은 조금 바꿔서 네.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가짜뉴스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특히 우리는 지금 이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모두가 바라는 건 조금이라도 이 상황이 빨리 끝나는 걸 바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의 발목을 잡는 허위 조작 정보들이 유독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고 그동안 없었던 일들을 겪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오인하게끔 혼란스럽게끔 만드는 그런 허위 조작 정보들이 유독 많이 늘어나서 저희도 이 코로나 관련한 또 방역과 관련한 백신과 관련한 이 허위 조작 정보들은 좀 적극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 상황만 봐도 그렇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그렇게 넘쳐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백신 접종이 굉장히 더뎌지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이 백신에 대한 강력한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은 실제로 사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최근에 정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너무 진지하게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네요.